안녕하십니까?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12 번째 시간이 들어왔어요. 12 번. 어 첫 페이지로 보면 234 쪽이죠. 제8 장 "내부 생태계를 활성화해라." 라는 얘기인데 235쪽 첫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장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약 2에서 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개체 수는 좀 작죠. 그렇지만 이 작은 만큼 이 박테리아가 굉장히 큰 의력을 이제 가지고 있대요, 작지만. 이 아카만시아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혈액 내 포도당 물질 대사를 증진하고 장 염증을 줄이고 비만을 또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면역 체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요즘 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요법이 있는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없애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면역 체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생화학적 은폐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런 은폐 수단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데 아카만시아가 인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장에 아카만시아가 있는 환자는 치료에 반응을 잘 보이고 면역 체계를 잘 가동시켜서 암과 싸울 가능성이 큰데요. 이 아카만시아가 없다고 하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반응하지 않아서 암은 면역 체계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서 계속 이제 증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박테리아가 약 39조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1에서 3%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이 적은 비율이지만 이 아카만시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즉 존재 유무에 따라서 암 면역요법이 몸에 잘 반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36 쪽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체내의 아카만시아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과일 주스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몇 개 보면 석류 주스가 있는데요. 석류 주스에는 알라키타닌이라고 해서 어 사람들의 약 70% 가량의 물질 대사를 거쳐서 항산화, 항염증, 항암작용하는 유로리틴 A라는 활성 물질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이제 아카만시아라고 해요. 어 이 엘라키타닌 같은 경우는 아카만시아의 증식을 또한 또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 주스의 엘라키타닌이 아카만시아의 증식을 자극한다. 두 번째, 크랜베리도 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아카만시아를 아카만시아가 이제 번성 즉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크랜베리와 이 석류 주스에 관한 자료가 있긴 한데 이러한 이 두 주스가 결과적으로 암 치료에 대한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어서 식품이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에 좌우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크랜베리하고 석류 주스도 굉장히 어 중요하네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전부 장의 맨 끝으로 내려간다. 그 대장이겠죠. 대장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박테리아가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어 그 박테리아도 영양분을 소화해서 분해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생리활성 물질은 물론 식품에 든 첨가물이나 화학물질까지도 분해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너무 적으면 그런 박테리아를 늘려야 되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너무 많을 경우 해로운 박테리아를 이제 줄이는 쪽으로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서 최적의 균형을 회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보호막의 수위를 높여서 건강을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237쪽 중간에 보시면 중대 질병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죠.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등 심각한 질환이 앓는 환자에서
최근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질환이 있는 있는 이런 질병들은 몸에 보통 나쁜 식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해서 장 박테리아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손상이 가해지는 상태죠. 음. 보통 이제 뭐 크론이나 췌장성 대장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이 내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없어져서 장 내벽의 염증과 독성이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어. 요즘은 음식 알레르기도 디스바이오시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음. 238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그중에서 특히 위장관의 장기, 식도의, 췌장, 쓸개,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암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증진하려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에 없으면 암세포를 발견하고 맞서 싸우는 면역체계의 기능도 이제 무력화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박테리아가 과잉 증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붉은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 트리메틸아민 N 옥시드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음 트리메틸아민 N 옥시드라는 것이 혈관벽을 송산시키고 또 죽성경화성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도록 만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병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 우울증, 조울증 또는 뭐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에서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식 만성성 폐질환도 마찬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항체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장이 생긴 불균형이 이제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항체가 생성되도록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에 이런 박테리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셀리악병,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것들이 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상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9 쪽 보면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 사워크라스트라고 해서 약간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나고 전통적인 식사에서 곁들임 음식으로 많이 먹고 있고 양념이나 고명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생물이 잔뜩 들어있는 사워크라우스트는 양배추를 아주 얇게 채로 썬 뒤에 젖을 만드는 락토바실러스라는 박테리아를 발효시키면 이러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데 이러한 사워크러스트 한 종이에는 박테리아가 많게는 5조 마리까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먹던 음식이었는데 이제 서유럽까지 전파돼 가지고 이제는 독일의 전통 요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240조 아래 10줄 보면 연구에 따르면 처음엔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서식했지만 결국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장 박테리아 즉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이 식판 중인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 보조제에 흔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은 장 줄기세포에 의한 항염 작용 촉진을 비롯해서 건강 개선에 여러 방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썬 양배추를 발효시킨 박테리아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인제 대표적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이제 발효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박테리아의 효소 즉 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 박테리아 효소가 아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되고요. 이 물질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의 천연자원 연구소 연구원들은 생 양배추를 먹을 때보다 사워크라스트를 먹을 때 이소티아시아네이트가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대요. 그러니까 사워크라스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1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치. 김치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발효식품이라는 거 알고. 음 아래에서 이제 여섯 번째 줄 보면 "김치는 본질적으로 프로바이오틱 식품이다. 김치를 먹으면 요구르트를 먹을 때 마찬가지로 건강한 박테리아와 생리활성 물질이 장에 도달합니다. 김치를 발효 과정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들 대다수가 아 박테로이데스, 퍼미큐티스, 락토바실러스와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로 있는 종류와 이제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연구소 연구원들은 어 렌티바실 렌티바킬루스 김치라는 새로운 유형의 박테리아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 박테리아가 비타민 K2 즉 메라키놀을 생성을 합니다. 이 앞서 6 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K2는 어 닭고기의 넓적다리 부위와 치즈에 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또한 이제 혈관 신성을 억제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비타민 K2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 김치에 들어있는 이 부산물 중에서 프로피온산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피온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동맥의 플라그를 축적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화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짧은 사슬 지방산의 일종으로서 이 김치 추출물이 대장암, 어 골종양, 간암, 백혈병 세포들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김치에서 배양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이 A형 인플루엔자의 감염을 막는 물질을 또한 생성한다고 합니다. 233쪽 맨 아랫줄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아래 맨 아랫줄.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김치는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위암 고형분인 사람들은 김치를 먹을 때 이제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어? 김치를 먹을 때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244 쪽 파오차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 발효 채소 음식이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한국 김치랑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하죠. 양배추, 무, 겨자, 줄기, 당근, 생강 등과 같은 이제 야채를 썰어서 절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파오차이에는 포미쿠티스와 락토바실러스가 많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 어 이것도 이제 좋은 인제 발효 음식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치즈. 어 치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고려할 때 치즈는 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즈는 우유, 레니진이라는 효소, 종균 배양액으로 만드는데요. 이 종균 배양액이 여러 박테리아로 구성되고 그 구성이 치즈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들이 젖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젖산이 효소와 작용하면서 우유가 음유와 유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전통 치즈의 고유의 이제 맛과 이제 질감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즈는 종류별로 고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어떤 종균 배양액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용하는가의 결과로서 치즈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숙성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게 되겠는데 중간에 보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라고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경성 치즈가 있는데 커다란 원판 모형이고 제조 1 년이나 2 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락토바실러스 카제이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라는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박테리아 모두가 위장염, 당뇨병, 암, 비만, 심지어 산후 우울증을 억제하는 이로운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즈를 보면 고다 치즈라고 해서 소젖으로 만든 치즈가 있는데 이 고다 치즈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비타민 K2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카제를 포함한 20여 가지 종류가 넘는 박테리아 종이 있는데 박테리아의 구성은 이제 치즈가 숙성되면서 점차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음.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유럽이 고다 치즈는 생우유를 만드는데 미국에서의 고다 치즈는 저온 살균된 우유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고다 치즈가 생우유로 만들어지는데 벨기에에서 이제 어 연구한 걸 보면 240줄 보면 첫 번째 줄 생우유로 만든 고다 치즈는 살균 처리한 우유로 만든 치즈, 즉 유럽에서 만든 생우 유럽산 생우유로 만든 고다 치즈는 미국산 살균 처리한 우유로 만든 미국산 치즈보다 박테리아 종류가 더 다양하고 유익한 특성을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미국 생으로 만든 치즈가 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만 미국 식품의약품 즉 미국 FDA에서는 모든 유제품은 살균 처리된 상태로 최종 포장돼야 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을 어 1949 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1987년 이후에는 생우유로 된 제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치즈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인제 생우유 치즈가 아닌 이제 살균 처리된 우유로 만든 이제 치즈죠.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치즈처럼 다양한 종류의 구성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치즈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그 236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염분과 포화지방을 생각해서 적정량만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이 잊지 않는다면 치즈는 다른 유익한 기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서 아주 유익한 식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47쪽 요구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구르트는 우유를 데웠다가 식힌 다음에 박테리아와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어 그러네요. 그 중간에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요구르트 안에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의 존재는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의 노벨상 수상자인 일라 메치니코프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이제 불리우는 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제 흔히 불리는 당을 첨가하지 않은 요구르트로서 알려져 있죠, 플레인 요구르트가. 그 이유는 이 박테리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음. 넘어가시면 248쪽 보시면 어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학 연구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248쪽 위에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피시험자들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가 이제 요구르트를 먹으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섭취가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주의식 식단에 관해서 연구한 일환으로 해서 이제 요구르트 섭취량과 리그난이 이제 섭취량을 이제 조사했는데 리그난은 식물에 들어있는 이제 폴리페놀인데 장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리활성 물질인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톤으로 이제 분해되는데 이 물질들이 심장병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그난이 이제 공급원이 되는 주요 식품이 올리브 오일, 밀로 만든 식품, 그리고 토마토, 포도주, 아스파라거스가 있는데 리그난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이 혈당이 낮았고 리그난과 요구르트를 같이 먹은 사람들이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포함한 전반적인 혈중 콜레스테롤이 나왔대요. 그래서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는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제거하도록 만드는 효능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 새롭게 알 수가 있겠고요. 요구르트에는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인제 몸에 공급하는 또한 이러한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식품과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을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요구르트를 같이 병행해서 먹자라는 것이 요구르트 를 먹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플러스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자. 그럴 때 효과가 배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9쪽 발효빵,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전통적으로 발효빵은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발효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락토바실러스가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효빵은 좀 약간 시큼한 맛도 내기도 하죠. 그래서 따라서 전통적으로 발효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발효균과 어 종균을 이제 덜어내기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어 세대로 이제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를 떼내는 거죠. 종균을 덜어낸다. 그래서 그거를 슬로핑이라고 합니다. 이는 박테리아가 든 반죽을 조금 덜어내서 다음번 빵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인제 어 종균을 덜어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빵이 든 박테리아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굉장한 이제 효능이 있는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면역 능력을 높이고 종양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상처 치유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장과 뇌의 이 축을 인제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엘버타 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발효균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이제 변종들이 있는데, 이런 루테리의 이런 변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루테리사이클린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또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빵을 구울 때 오븐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생존하지 못하는데요. MIT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의 경우 살아있지 않더라도 몸에 이로운 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이 죽은 박테리아의 흔적, 이 죽은 박테리아의 그 조각들이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똑같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한다. 어 그러니까 따라서 발효빵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사멸하더라도 완성된 빵에는 박테리아의 잔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에도 건강에 이러한 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네. 음. 마이크로바이옴을 소중히 돌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251쪽 보면 원칙 1은 자연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자. 두 번째 원칙이 동물성 단백질은 덜 먹자. 252쪽 원칙 3, 신선한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고 가공식품을 덜 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인제 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좀 돌보면 음 몸에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아 255쪽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식품이 있는데요. 어 펌퍼니클이라고 해서 통호밀 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 자체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익한 효과가 더 많은 빵 중에 하나가 펌퍼니클이라고 유럽에 있는 빵인데요. 발효빵으로 만드는 발효균과 어 통호밀 가루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밀이라는 것이 식이섬유, 폴리페놀, 리그란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종류의 이제 곡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 즉 폴리페놀, 리그란 같은 이러한 생리 활성 물질과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물질 대사에도 이제 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여러 대학과 스페인에 있는 대학들 연구의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통호밀 섭취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했더니, 음 통호밀을 먹은 쥐들은 장 내벽을 손상시키는 독소인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디설포비브리오와 박테리아의 수를
60%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즉 장 내벽의 독소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손상되는데 손상이 되면 음식 분자가 장 밖으로 쉽게 유출되면서 염증이 유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라든가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 누수증으로 알려진 증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펌퍼니클 통호밀은 장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박테리아 수를 줄여서 장과 몸 전체의 건강을 이제 지키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호밀이 이제 음 좋은 효과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키위. 키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56 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싱가포르 연구팀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키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인제 6 명의 여성에게 하루에 키위 이제 2 개씩 4일 동안 이제 먹게 하고 분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키위를 먹은 지 24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락토바실러스가 35% 증가했대요. 어우, 키위 역할이 대단한데요.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아는 17%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는 이 자체가 체내 염증을 줄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이라는 것이 이제 장의 내벽을 보존해서 소화된 음식물을 장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또 막고 포도당과 지방질의 물질 대사를 또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위를 먹으면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서식되도록 유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또한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키위가 또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식품이네요. 음. 당 지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배추속 식물이라고 해서 한번 또 봅시다. 보통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배추속 식물에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청경채, 양배추, 케일, 어 루타바카, 그리고 순무, 아루굴라 등이 있는데요. 우리 앞서 6 장에서 알아봤죠. 이런 식물들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박테리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조절한다고 해요, 장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배추속 식물이 섭취량이 높았던 집단에서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박테리아 수가 35%나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황화수소는 장내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로서 염증성 장질환의 환자들이 분변에서 다량 검출되는 성분인데요. 배추속 식물도 앞서 언급한 호밀빵과 마찬가지로 황화수소를 만드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이제 줄여준대요. 그래서 이제 줄임으로써 대장염과 장염증을 방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판다의 먹이가 죽순이잖아요. 판다는 죽순만 먹잖아요. 근데 이 죽순이라는 대나무의 어린 싹인 이 죽순이 예 식이섬유와 생리활성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동남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죽순을 익혀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혹은 말려서 여러 요리에 이제 다양하게도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보면 죽순을 섭취하는 것이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지를 이제 조사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고지방 식단으로 먹이를 먹은 쥐들은 대나무 섬유질을 그러니까 고지방 식단으로 먹이를 이제 먹은 쥐들에게 대나무 섬유질을 이제 먹였더니 체중 증가량이 무려 47%나 줄었대요. 대나무 죽순 먹어야 되네, 다이어트하려면. 대나무 섬유질을 먹은 쥐들은 복부, 골반, 피하의 지방 조직 생성률이 30에서 50% 정도 줄었대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45%나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런 대나무의 섬유질이 인젠 어 박테리아 중에 하나인 박테로이 테데스는 300%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죽순을 먹으려면 또한 아카만시아 속의 박테리아들이 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아카만시아 속의 박테리아들이 감소된대요. 나쁜 거죠? 죽순을 먹으면 아카만시아 속의 박테리아가 감소된다는 요거는 좀 안 좋네. 그죠? 그래서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특히 아테졸리주맙이라든가 아벨루맙이라든가 더발루맙이라든가 니볼루맙이라든가 펜브롤리주맙이라든가 같은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아카만시아 속 박테리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카만시아 속 박테리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죽순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 이 죽순이 아카만시아 속의 박테리아를 감소시키니까 아 어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나무에서 갓 수확한 생죽순은 시원함을, 즉 청산가리 같은 게 독이 소량 들어 있대요. 그래서 이 독소는 어떻게 해서 제거하느냐, 끓는 물에 한 10 에서 15분 정도 익히면 대부분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죽순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청산가리 같은 게 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죽순을 먹지 말고 10 에서 15분 정도 이제 익힌 물에 익힌 인젠 죽순을 먹어야 된다. 259 쪽. 다크 초콜릿 하고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초콜릿의 원리는 카카오에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효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이제 이런 효능을 준다고 합니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질이 비피도박테리아라든가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건강한 장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 박테리아들이 섬유질을 먹고 몸에 유익한 짧은 사슬 지방산인 아세트산이라든가 프로피온산염, 그리고 부티르산염을 이제 생성하는데,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 이 자체가 항염 작용도 하고 포도당과 지방질의 물질 대사를 또 증진을 시킵니다. 음. 네덜란드의 응용과학 연구기구 연구원들이 이제 초콜릿을 먹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이제 기획을 했대요. 그래서 두 집단을 통해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련 지표를 이제 측정하기로 하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크 초콜릿 중에서 카카오 함량이 인제 74%인 제품을 한 가지 선정을 해 가지고 매일 40 그램씩 2주 동안 먹게 했대요. 그리고 혈액과 소변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지표를 이제 확인했더니,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소변 검사에서 스트레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 이 감소했는데, 인젠 생체 지표이자 장 박테리아의 대사산물인 피크레소린이라든가 시큐레이트도 또한 이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생체 지표가 다크 초콜릿 섭취 후에 불안을 적게 느끼는 집단의 수치로 한마디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다크 초콜릿을 한 2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장 박테리아에 변화가 생기고 생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어 영국의 레딩 대학의 연구원들이 인제 30대 건강한 지원자 22 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어 코코아 성분인 폴라바놀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낮은 음료를 4주 동안 이제 마시게 했대요. 마시게 했더니 유익한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가 17.5 배,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아가 3.6배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 궤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움 히스톨리티쿰이라고 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는 2배 이상 또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초콜릿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네요. 음 이제 261쪽 호두 보시겠습니다. 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의 훌륭한 이제 공급원인데요. 심혈관 질환에서 암까지
많은 병에 이제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이제 낮춰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이제 이 호두의 이제 효능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메린 대학교에서 이제 50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 135 명을 이제 두 집단 나눠서 이제 예 실험을 했는데, 호두가 풍부하게 든 식단과 호두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단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8 주간 식사를 시켰더니, 호두를 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박테리아인 비피도박테리아와 어 퍼미큐티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어 그리고 음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또 3 주간 호두를 먹였더니 부티리산염을 만들어내는 퍼미큐티스 박테리아가 60에서 90% 또한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유익한 박테리아와 해로운 박테리아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이제 된 거죠. 콩 262쪽 콩을 보시겠습니다. 콩은 섬유질이 듬뿍 들어있는 장에서 장 박테리아 에게는 이제 이롭죠. 여기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에는 이제 켈프 대학교에서 이제는 흰 강낭콩과 검정콩이 이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먹이로 제공된 콩은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하루에 흰 강낭콩 1.6컵 또는 이제 검정콩 1.2컵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요. 이 3 주간 인제 3 주간 이제 두 집단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콩을 먹은 쥐들은 건강에 유익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플리보텔라라는 이제 박테리아가 71 배나 71 배나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벽의 점막층과 장벽에 있는 기능에 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한 이제 관찰을 했는데요. 이 콩이라는 것들이 장의 벽에 점막층이 두꺼울수록 장벽이 튼튼해져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장 밖으로 새어나지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는데요. 콩을 먹은 쥐들이 장벽을 보호하는 점막층을 없애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인제 81%나 인제 줄였다고 합니다. 음. 흰 강낭콩을 먹은 쥐들은 60%, 검은 강낭콩을 먹은 쥐들은 120% 가량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정콩이 흰 강낭콩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나 봐요. 검정콩을 먹은 쥐들은 하루 결장의 점액 세포 수가 57%나 이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263쪽 보시면 이제 버섯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버섯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 버섯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 방어 기능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6주 동안에 어 건강한 쥐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소량 양송이 버섯을 이제 먹이고 실험을 했대요. 예, 두 집단을 이제 분리해서 먹인 거죠. 그랬더니 버섯이 포함된 먹이를 먹은 쥐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건강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 히퓨레이트 수치가 7 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익한 장 박테리아, 즉 아커먼시아에 속하는 박테로이데스라든가 그리고 베르코마이크로비아라 같은 것들이 증가했고, 퍼미큐티스문이 해로운 박테리아들은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어 중국의 화남이공대에서는 이제 표고버섯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노화에 끼치는 영향을 또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표고버섯은 쥐와 인간 모두에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이제 막는다고 합니다. 즉 되돌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중국의 지양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 쥐에 인제 실험을 했는데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먹였더니 장염 증상이 완화되고 장염과 관련 있는 단백질이 최대한 40% 장염과 관련 있는 단백질이 최대 4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에 이로운 박테리아인 아카오만시아는 또 증가하고 해로운 독소를 생성하는 지돌포 비브리온은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섯도 상당히 우리 몸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음료를 보시겠습니다. 과일 주스는 석류, 크랜베리, 콩코드, 포도 등이 있네요. 이러한 과일 주스, 석류, 크랜베리, 콩코드, 포도 등은 장의 염증을 줄이고 비만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는 아카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수치와 일부 면역요법이 항암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석류 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석류 주스는 엘라키탄이라고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엘라키타닌이 아카만시아에 의해 유로니틴 A라는 대사 물질을 이제 소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유로니틴 A가 이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요. 어 약 70% 사람들 중에서 약 70%가 엘라키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팀에 의하면 지원자 20 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유료니틴 A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순수한 원액으로 만든 석류 주스를 하루에 4 컵씩 1 컵씩 4주 동안 마시게 한 결과 장의 아카만시아 박테리아가 71% 증가를 확인을 했대요. 우리가 크랜베리아는 아카만시아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장의 단백질을 늘리는 프로안티시아닌이 이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라발 대학교라든가 퀘벡 대학에서 연구팀이 이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표준 식단이나 고지방 식단의 먹이를 이제 준 이제 건강한 쥐들에게 있어서 9주 동안 크랜베리 추출물을 먹여 봤더니 아카만시아 수치가 약 30% 증가했고 체중이 억제가 됐다고 합니다. 크랜베리는 생과일이나 냉동된 상태로 먹어야 이어온 성분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색과 자주색 빛이 도는 콩코드라는 이제 매사추세츠의 콩코드에 사는 이제 농부가 이제 만든 포도죠. 이 콩코드 포도 추출물이 13주 동안 고지방 식단으로 먹이를 먹은 쥐들에게 인제 실험을 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고지방 그 콩코드 포도 추출물을 먹인 쥐들이 먹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적었고 아카만시아는 5 배나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을 먹은 쥐들 중에는 콩코드 포도 추출을 먹은 쥐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체중 증가량은 21%가 이제 적었대요. 과일 스무디를 먹는 것도 과일 속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복숭아, 살구, 망고와 같은 핵과에는 아카몬시아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클로겐산이 이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체리에는 인제 대장에서 아카마시아 생성을 촉진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고요.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이제 냉동 건조된 체리를 인제 쥐들에게 먹였더니 종양의 개체 수가 74% 이제 줄어드는 결과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적포도주. 적포도주는 인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우리가 포도주 하면 그 포도주 안에 있는 이제 폴리페놀이 있죠. 이 폴리페놀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까지 이제 내려가서 장 박테리아의 이제 먹이가 되죠. 영양 공급원이 이제 됩니다. 어
또한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폴리페놀을 이제 행리 활성 물질로 이제 분해하는데 이 물질들은 분변 검사로도 이제 검출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어 스페인의 오토나마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걸 보면 적포도주 한 잔 이제 250 cc를 먹는 것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걸 연구했는데 날마다 적포도주 한 잔 이제 250 cc를 매일 한 잔씩 4주 동안 마셨더니 박테리아 작용으로 적포도주의 폴리페놀인 프로비온산, 벤조산, 발레르산이 이제 생성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내려오시면 매일 적포도주를 3분의 2잔 마시는 것은 DNA 손상을 시키는 말론디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의 혈중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적포도주를 3분의 2잔 정도 마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차.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염, 혈관 신생, 억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녹차는 건강에 으뜸이 가는 음료지만 건강 방어 능력을 높이는 음료는 녹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닝보 대학에서는 녹차, 우롱차, 홍차 등 이런 모두가 녹차, 우롱차, 홍차가 모두가 장 박테리아에 이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들어있는 생리 활성 물질이 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되죠. 어 이때 이제 관찰해서 보니까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인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가 3% 증가돼 있고 해로운 박테리아인 클로스트리움 히스톨리쿰은 4% 감소돼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롱차의 효력이 가장 컸다고 해요. 녹차, 우롱차, 홍차들 중에서 우롱차의 효력이 컸다. 이 세 가지 차들이 모두 이제 짧은 사슬 지방산의 아세트산염, 프로피온산염, 부티르산염으로 이제 크게 증가시키는데요. 홍차의 경우에는 홍차의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녹차나 우롱차보다 더 큰 증가폭을 이제 보였고요. 따라서 이 홍차가 줄기세포와 관련된 효능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에도 특이 효능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건강에 좋은 차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어. 비닐과 같은 특성이 있는 천연화학 물질은 티사포닌도 차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 생리활성 물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런 티사포닌 같은 경우는 어 고지방식을 먹는 고지방식과 함께 티사포닌을 먹으면 유해한 황화수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인 티설포 비브리오의 수를 40%덜 생기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사포닌을 먹은 쥐들은 먹지 않은 쥐들보다 체중 증가량, 뇌염증량은 적었고 기억력은 이제 더 좋았다고 합니다. 홍차, 우롱차, 녹차는 전체적으로 좋은 박테리아를 늘리고 나쁜 박테리아를 이제 줄이면서 바이옴의 건강에 좋은 짧은 지방산을 더 많이 생성되도록 이제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이제 피해라. 식품 첨가 269조 가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은 인공 감미료는 사카린,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네오팜 등이 있는데요. 이 화학물질은 엄청 단맛을 이제 내게 되죠.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에서 500배, 아스파탐은 180배, 수크랄로스는 600배나 더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처럼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칼로리 없이도 단맛을 내는 것은 장에서 흡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인공 감미료가 장 박테리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텔라비브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사카린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유익한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 뉴테리가 1.2배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대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뉴테리는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고 유방암과 대장암을 억제하고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생성해서 장내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박테리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70쪽 보겠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매력은 대부분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당 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죠. 하지만 인공 감미료를 탄 물을 먹은 쥐들이 당내성이 오히려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 쥐에게 강범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 메트로니다졸, 반코마신을 이제 투여해서 장 박테리아를 모조리 제거하자 모든 쥐들은 당부화 검사 수치가 동일해져서 결과적으로 인공 감미료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이 당 내성 증가의 원인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이제 복용하게 되면 비만 측정 지표인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더 크고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도 높아지겠죠. 또한 인공 감미료가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할 수 있음을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을 비롯한 6 개의 공동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종합 정리를 보시겠습니다. 271쪽. 입을 통해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인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다음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최선의 방법은 섬유질을 더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더 적게 먹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옴의 생장과 생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섬유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을 찾아야 되겠다. 272쪽. 전통 발효 식품과 치즈는 박테리아의 종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몸에 유익한 장 밖의 박테리아는 코코아를 좋아해서 코코아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이제 죽여 줍니다. 몇 가지 과일 중 석류, 크랜베리, 콩코드는 아까모니시아가 장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 해서 암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포도는 가볍게 한 잔 마시거나 홍차, 우롱차, 녹차 등을 마실 때는 건강에 유익한 장 박테리아를 위하는 길입니다. 우롱차를 먹어야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생제 복용한 후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점. 273조 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들.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과 이제 나눠져 있죠. 요거를 이제 대략 눈으로 훑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73조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274쪽 제9장 유전자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북리딩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고요. 공부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